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요. 전방위 수사에 나선 특검은 조 장관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게 직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부 이윤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채널A 단독 보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조 장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증거를 특검이 확보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특검팀 분위기를 보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체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요. 그렇군요. 문체부를 압수수색할 때 네. 조윤선 장관이 개입한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네. 특검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게 2014년 6월부터입니다. 그렇죠. 특검팀은 바로 이 시기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소통 비서관실을 통해 작성 실무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확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 그렇다면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건데요. 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달 뒤에도 문체부에 와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네. 결국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서 버티는 바람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처벌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자, 수없이 많은 진술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 모든 게 공식적인 자리였는데, 자, 조윤선 장관, 왜 이런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때문으로 네. 보여집니다.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칠지 모르는 특검 수사도 막으려 했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지난 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때 조윤선 장관이 변호사인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네.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이 처벌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하. 가족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오랜 기간 보좌했던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네. 특검 수사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검 수사 결과는 향후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에는 문체부 간부 6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들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특검 수사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헌재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검 관계자 역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문학의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 이윤상 기자, 오늘 오전이었죠? 특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 두 명이 동시에 불려 들어왔는데 특검이 의도한 겁니까?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차를 두고 각각 소환하면 네.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두 사람 중 한 명을 먼저 소환 조사하면 변호인 등을 통해서 특검의 조사 내용을 공유한 다음 미리 대응 논리를 준비할 것이 예상됐다는 겁니다. 네. 특검 관계자는 특정 시점의 일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이 부분 진술이 엇갈리는지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 특검이 대통령 조사 시점 명확히 밝혔는데요. 2월 초라고 그랬죠. 네. 자, 특검의 칼날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건가요? 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2월 초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또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종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면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헌재 출석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검의 칼날 과연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이윤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